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찐테크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자율주행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라이다 업계의 떠오르는 샛별 루미나 테크놀로지스를 소개해드렸죠. 오늘은 최근 미 증시에서 루미나와 함께 핫한 라이다 업체인 벨로다인 라이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벨로다인은 차량용 3D 라이다를 개발 및 상용화 후 포드, 바이두, 니콘, 비오니어, 현대모비스 등 글로벌 주요 기업들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받기도 했고 2005년 이후 지금까지 8개나 되는 라이다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벨로다인 라이다의 최근 동향은 어땠을까요? 간단히 살펴봐도 어워드 수상 소식, 협업 소식, 센서 공급 소식 등 나름 굵직하다 할 수 있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핵심 몇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캡처. 첫 소식은 12월 1일 발표된 벨로다인과 포드 오토산의 협업 소식입니다. 포드 오토산은 벨로다인의 벨라레이 H800 라이다 센서를 테스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세대 차량에서 안전한 운행과 충돌 방지 기능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지난 11월 19일이었죠. 벨로다인이 올리의 자율주행차에 라이다 센서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로컬 모터스는 3D 인쇄 방식으로 제작되는 자율주행 셔틀 올리를 생산하는 회사로 이번 계약으로 올리의 벨로다인의 벨라레이 H800 등의 센서를 추가로 탑재하여 자율주행 차량의 인식 시스템에 추가적인 최적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참고로 영상에서 보이는 올리의 지붕에 달린 모자처럼 생긴 라이다 센서가 벨로다인의 퍽 라인업 제품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벨로다인 라이다가 바이두와 3년간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야오밍 센 바이두 수석 시각 엔지니어는 바이두는 지능적 운전 임무를 이행한다는 전략 아래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벨로다인과 같은 혁신적 선도기업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벨로다인과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루미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사업 영역에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라이다 센서를 생산하는 기업이지만 루미나가 자율주행 차에 집중되어 있다면 벨로다인은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드론, 로봇, 매핑 등 더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로다인의 생태계는 여러 산업에 걸쳐 있습니다. ADAS, 자율주행차, 매핑, 스마트시티, 드론, 로봇 등이 말이죠. 그 중에서도 라이다가 채택되는 가장 유력한 분야는 자율배송, 자율주행, 스마트시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광범위한 산업에서 벨로다인이 채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벨로다인이 가진 4가지 강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4가지 강점은 첫 번째 확고한 고객 관계, 두 번째 평균 판매 가격의 하락, 세 번째 지적재산권, 네 번째 다양한 제품 라인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3분기에 이룬 성과 역시 시장 리더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37% 성장하였고 센서 출하량은 2235개였으며 새로운 계약은 6개였습니다. 이와 함께 매출 이익률은 47%를 기록했으며 재무 상태표상 현금은 2억 9,800만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영업 손실은 650만 달러가 있었지만 이제 성장하는 산업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손실보다는 미래의 성장을 시장에서는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벨로다인에 대해 샅샅이 살펴봤는데요. 항상 그렇듯 모든 주식은 동전의 양면처럼 매력 포인트와 리스크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리스크 요인을 체크하는 것도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실 벨로다인의 리스크 요인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루미나 테크놀로지와 거의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산업을 공유하고 산업 자체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리스크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라이다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비전 기반의 선두주자 테슬라에 대해서는 앞선 루미나 테크놀로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루어 볼 리스크 요인은 벨로다인 라이다 그 자체가 가진 리스크 요인입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 자율주행 인덱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자율주행 관련 종목 중 구글, 애플, 테슬라, 리프트, 샤오펑 5개 업체로 구성한 임의의 인덱스인 점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벨로다인 라이다는 현재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흔히 보는 지표인 PER은 측정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지표인 PBR과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지표인 PSR을 활용하여 현재 벨로다인의 밸류에이션이 어떤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BR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9일 종가 기준으로 벨로다인의 PBR은 12.13배, 자율주행 인덱스의 PBR은 10.75배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나 나스닥의 PBR과 비교하면 나스닥 PBR 3.51배 대비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SR 역시 33.27배로 나스닥 PSR 4.02배 대비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물론 자율주행 섹터 자체가 시장 대비 고평가된 상태로 볼 수 있어 벨로다인의 밸류에이션만 고평가된 것은 아닙니다. 변동성 부분에서 살펴보면 위 표는 벨로다인 라이다의 상장 이후 주가 흐름입니다. 10월 1일 16.77달러였던 주가는 파이프 물량 등의 출회로 투심이 악화되며 10월 말 11월 초 12.23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루미나의 상장과 함께 재차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20.84달러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10월 1일 종가를 100으로 설정하여 자율주행 인덱스와 벨로다인, 나스닥을 각각의 지수로 만들어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이후로 자율주행 인덱스와 나스닥은 95에서 115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는 데 비해 벨로다인은 76에서 124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더 큰 변동성을 보였다 해석할 수 있죠. 실제 해당 기간의 변동성을 구하면 벨로다인의 변동성이 자율주행 인덱스나 나스닥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크면 대응의 어려움과 주가 하락 시 손실폭이 커질 수 있어 리스크 요인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보여준 벨로다인의 과도한 변동성은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벨로다인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라이다 산업의 밝은 미래나 벨로다인 자체의 강점 등은 충분히 언급한 만큼 이번에는 시장 분석가의 분석 관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향후 5년 매출액 전망치 추이입니다. 이것을 벨로다인 라이다에서 상장 전인 지난 7월 투자 설명회 자료에서 공개한 회사의 예측치와 비교해 볼까요? 위쪽 그래프가 시장 분석가들의 예상이고 아래쪽 그래프가 회사 측에서 제시한 예상치입니다. 수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시장 분석가들의 예상과 회사의 예상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현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벨로다인이 언제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지 전망하는 자료입니다. 현 시점에서 시장 분석가들은 2023년이 되어야 벨로다인이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벨로다인에서는 자신들의 청사진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벨로다인이 자신들의 청사진을 이룰 수 있을지는 이 5가지 방안이 어떻게 이행되고 달성되는지를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해보면 자동화된 생산 공정을 통해 더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특화된 소프트웨어로 더 높은 마진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가 벨로다인의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오늘은 벨로다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언제나 찐테크TV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